우선 저희 앞에 아주 색이 고운 플라스틱인 거죠? 예, 네. 미세 플라스틱은 네. 말뜻 그대로 미세한 아주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와, 되게 날카롭네요. 그러네요. 뾰족뾰족한. 진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200 마이크로미터하고 네. 500 마이크로미터의 조각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바닷물과 해변의 모래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고를 하는 이유는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예, 크기가 작으니까 플랑크톤이 이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하고요. 그걸 먹이사슬을 타고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차례로 섭취를 한 후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속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입착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상인 것들은 몸 밖으로 90% 이상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보다 작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림프액이나 장기에서도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저 밝게 보이는 것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나노 플라스틱입니다. 전부 다. 아, 저 물고기 물고기 한 초록색이 마리에 아니고요? 물속에. 아니에요. 제브라 피쉬한테 아주 작은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다량 먹게 한 다음에 보여진 모습이에요. 그동안에는 이창훈 씨가 한 말씀대로 먹으면 응가로 다 나올 것이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냥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크기가 아주 작으니까 이게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이 배아를 둘러싼 난막을 통과해서 하루 뒤에는 망막에도 가고 손에도 가고 척수에도 가고 근육에도 가서 몸 전체에 쌓이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비스페놀 A 같은 이 환경 호르몬이 섞여 있는 이 플라스틱, 이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오나요? 이런 프탈레이트라든가 뭐 비스페놀 A를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 원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화학적 구조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내재하는 호르몬하고 구조가 매우 유사해요. 똑같지 않지만 많이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외부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마치 호르몬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르몬에 민감하게 이렇게 기능이 조절되는 장기들이 있어요. 유방이라든가 자궁, 그다음에 갑상선, 그다음에 뭐 전립선 이런 것들은 다 호르몬에서 기능이 조절되는 그런 기관들인데요. 이런 기관들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은 암의 발병 위험성 리스크를 올린다. 암의 발병 위험성 리스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만나면 착 붙어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뭐 플랑크톤이나 물고기가 먹게 되면은 알갱이만 먹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뭐냐면은 바닷물 속에 오염돼 있던 그런 화학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밥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같은 무게의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무게의 플라스틱을 잘게 쪼개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그 화학물질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많이요. DDT는 강력한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뿌리게 되면 뭐 벼룩이고 이구 이런 게 다 죽어요. DDT는 암도 유발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이 DDT를 EA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있었던 하나의 그 사건을 설명드리죠. 1968년도에 일본의 한 식용유 공장에서 폴리여마 바이페닐, 줄여서 그냥 PCB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PCB라는 물질이 공정상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식용유에 살짝 섞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식용유를 먹은 사람들에서 나타난 증상이 피부가 검게 변해요. 그래서
피가 나고 부작용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요 식용유를 어린 시절에 한두 달 정도 먹었던 여자아이인데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는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는 어린이 시절에 잘못 먹은 PCB 때문에 이 여자가 성인이 돼가지고 문제가 크게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2세대, 3세대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난대요. 이처럼 전대미문의 식품 공해 사건, 이렇게 원인이 됐던 물질이 바로 PCB예요. PCB가 바로 이 플라스틱에 들어있고요. 일부 플라스틱에. 마지막으로 위험한 바닷속의 오염물질은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대표적인 독성물질인데요. 거의 맹독에 가까운 독성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해가 유전적으로 세대를 넘어서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엽제에 노출됐던 당시 베트남 사람들이 낳은 아기들에서 장애가 관찰이 됐대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빠가 노출되거나 뭐 엄마가 노출되고 아기에서 그런 문제 생기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4세대? 그 피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독성 물질이나 또는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이 당대에서 끝나는 물질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한 국립공원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의 뱃속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6kg이나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병과 가방, 샌들, 마대자루까지 1000개가 넘는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에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을 바다에 들어가서 번성하라고 풀어줬는데 열하루 만에 역시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차서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김관진 기자입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붉은 바다거북을 부검합니다. 등껍질을 열고 내장을 분리해내자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몸 길이 42cm에 3년생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나온 쓰레기는 모두 225조각, 무게는 10.24g에 달합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이 붉은 바다거북은 국내의 한 대형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육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개체수 회복을 목표로 다른 바다거북들과 함께 제주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연구진은 위치 추적기와 개체 인식표를 바다거북 등껍질에 부착해 방류 이후 움직임을 확인해 왔는데 제주 앞바다에서 출발한 바다거북이 부산 연안에 이르러 움직임이 멈췄고 결국 방류 11일 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먹고 폐사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연안에는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서식하고 있는데요. 최근 비닐에 주둥이가 감기거나 그물 등에 꼬리가 잘린 것으로 보이는 돌고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들이 바다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돌고래 주둥이에 하얀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바닷속에 떠다니는 비닐 쓰레기에 주둥이가 감긴 겁니다. 힘겹게 무리를 따라 헤엄치는 또 다른 돌고래는 꼬리 지느러미를 잃었습니다. 돌고래 연구단체가 돌고래 무리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폐어구나 스크류 등의 지느러미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트 스크류 같은 데 부딪히게 되면 깊이 파여서 들어가는 종류의 상처가 많이 나고요. 폐어구나 낚시줄 같은 것들이 감겨서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상처들이 나기도 하거든요.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에서 구조됐다 죽은 돌고래를 부검해보니 위에서 두꺼운 비닐과 끈등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제주 연안 바다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3년 전보다 49% 증가한 16,000여 톤. 남방 큰 돌고래는 지느러미에 해조류를 감고 헤엄치며 노는 습성이 있는데 분해되지 않고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돌고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떠다니는 버려진 폐허구에서 이제 이렇게 가장 취약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안에서 멸종 위기종인 북방물개가 탈진한 채 구조됐습니다. 물개 목에는 비닐로 보이는 쓰레기가 감겨 있었는데 살이 깊게 패일 정도로 졸린 상태였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에 야생동물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북방물개입니다. 해양동물 구조대가 다가가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더니 갑자기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목에 무언가 감겨 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육지로 나온 물개를 구조합니다. 확인해보니 목에 감긴 것은 지름 16cm의 비닐로 보이는 쓰레기였습니다. 두 군데나 졸린 목 주변은 출혈과 함께 살이 깊게 팬 상태였습니다. 쓰레기를 떼어낸 뒤에도 목에는 졸린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3cm 되는 그 목 부분에 그 근육이 딱딱히 굳어 있었습니다. 살짝 만졌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건 오래됐구나. 근육이 이미 살짝 변형이 된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이나 뭐 최대는 1년이. 하나의 한 섬에서 집 개발에 펩시콜라 로고가 마치 문신처럼 새겨진 바닷가재가 발견됐습니다. 네, 이 바닷가재의 발견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해숙 PD입니다. 캐나다 남동부의 섬에서 발견된 바닷가재입니다. 한쪽 집게발에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으로 된 무늬가 마치 문신한 듯 새겨져 있습니다. 음료업체 펩시콜라의 로고입니다. 평소 콜라를 즐겨 마셨던 어부는 한눈에 펩시 로고를 알아봤고
바닷가재의 집게발에 로고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면서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고 가재의 발에 어떻게 펩시 로고가 새겨졌는지를 두고 각종 설까지 나돌았습니다. 바다 밑에 있던 콜라 캔이나 박스 조각에 붙어 생긴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닷가재의 발견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양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최대 1,30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북이와 물고기 등이 쓰레기를 먹잇감으로 오인해 먹어치우면서 해양 생태계에 2차 피해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인적이 드문 곳으로 손꼽히는 남태평양 핸더슨 섬에서도 최근 플라스틱 3만 8천 개, 약 18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확인됐습니다. 세계 해양기구인 앨런 메가더 재단은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물고기 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Okay. Uy, qué feo, sí. Espérate. No, pero yo tengo un cuidado, ¿verdad? Porque si ella se corta, ocupo que, ay, sí, shit. ¿Me puedes sostenerla? Can you hold down the head? Okay, I'm filming. You can go for it, Mr. Surgeon. Holy crap! What the fuck? Jesus fucking Christ. Yeah, could you, one of the swabs, the sterile swabs, could you like put them into the iodine and then we're just gonna try to clean it? No, ese no podemos ver ahora. Oh man! Show me please, I want to. Oh my god. That is just